네, 오늘 일장 마감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20위권 전후의 종목이 일제히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 신성 델타테크, 솔브랜 홀딩스는 지난해 실적 성장으로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또 대형주들 코스닥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정석 투자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11조 원의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는 10조 원 아래로 거래대금 떨어졌습니다. 오늘 장 마감의 정석 한마디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동차와 금융지주사로 쏠린 자금이 이제는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전이되고 확산되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어제 사실 자동차, 금융, 그리고 반도체 말씀하신 대형주 두 종목 동반 상승을 했고요. 오늘 자동차 금융이 하락을 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조정을 함께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아까 유창욱 퀘스터가 짚어줬듯이 반도체 중소형주는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글자로 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은 전이다, 전이. 이동되는 거죠. 여러분. 머니가. 돈이 이동되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얼마에서? 2650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이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전이. 이동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대응을 시청자분들은 하셔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 자동차하고 금융지주사는 2,500에서 2,600선까지 자금을, 유동성을 키웠던 섹터입니다.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기아, 이런 주식들, 그리고 지주사, 삼성물산, 그죠? 그 다음에 SK, 오늘 장대부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이런 주식들, 그 다음에 KB금융, 그죠? 우리가, 저 PBR, 밸류 프로그램,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감 때문에, 시장의 자금 쏠림이 2,500에서 이제 2,600, 이때까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었던 거거든요. 자동차하고 특히 금융지주사 쪽으로. 거기서 이제 주도주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근데 요거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요. 요거만 가지고서는. 수출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전이 되고 있는 거죠. 과하게 올랐던 주식들. 26일이면 이제 제로 인출될 수 있으니까 좀 차익 실현 효과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돈들이 해외로 가지는 않아요. 야, 대한민국 팔고 미국으로 도망가자. 대한민국 팔고 일본 증시로 도망가자. 이건 아니고 머무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그죠? 그래서 이동하는 거예요. 전이.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그죠? 수출주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인 게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있는 건데,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이닉스인 거죠. SK 하이닉스인 거죠. 왜냐면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했으니까. HBM3 요 양산에서 이제 엔비디아 공급하는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이미 돌파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미 반도체 내에서 대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한미 반도체나 HPSP가 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야지. 난 가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더 사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2650인데,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돈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야, 전고점 우리 화끈하게 한번 넘어가고 싶은데 지원군 좀 어디 한번 좀 모집해봐. 그래서 자동차 금융지사 쪽 요들 주식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 돈들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HBM 그죠? 한미반도체는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한테. 그다음에 HBSP 이거 수요일 잡을 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죠? TSMC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살아있는 한 반도체 섹터는 달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딱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를 봐야 돼요. 자동차하고 금융지수자 쪽으로 쏠린 자금이 삼성전자로 이제 이동되는지를 봐야 돼요. 하이닉스는 이미 길을 터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제가 삼성전자보다 이번에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먼저 유입될 수 있는 주식, 먼저 전고점이 나올 수 있는 주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게 뭐였었냐면은 삼성전자 우선주였어요.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꼴이 달더라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 대기 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전고점을 만약에 시도할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러분 장대 양봉 뽑아요. 75,000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파야죠. 반도체 더 사야지. 없는 분들 넣어야죠. 반도체 전략 심플. 아시겠죠? 근데 하이닉스만 가고 삼성전자만 따라붙지 않는다. 그러면 관망. 가지고 있는 포지션만 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출주가 반도체도 있죠. 뭐도 있어요. 배터리도 있죠.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누구예요? 에코프로. 가격 얼마? 48만원. 48만원 그 다음 얼마? 60에서 65만원. 이거 지금 여러분한테 거의 한 달 반 동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안 바뀌죠. 일관되죠. 한번 밸류를 딱 선정하면 요거 놓고 뚝심있게 가죠, 여러분. 잔파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48만에서 딱 잡는다는 얘기는 에코프로 DM의 지분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싸구나. 그럼 왔다 갔다 할게. 얼마에서 60에서 65만원. 그러면 에코프로가 48만원이 다시 붕괴돼야 이제 배터리는 레벨 다운인 거고 48만원에서 계속 높아지는 한 중요가격대가 하나둘씩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신 주도주는 되지 못해요. 낙폭가대가 해소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던 주식들이.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에코프로비만 한 23, 4만 원 정도에 사주면 이건 잘 산 거예요. 지금 25만 3,5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23만 4만 사면 잘 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얼마를 갖다 놔야 돼요? 30만 원. 아쉽다, 그죠? 밀리면 얼마라고 했어요? 27에서 28. 거기는 매수. 그 얼마 갖다 놔야 돼요? 30에서 32.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LG하고 얼마 이상에서 계속 갖다 놔야 돼요? 50만 원 이상에서 갖다 놔야 돼요. 이런 시도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42에서 43만 원 꼴이 달 때까지. 그러니까 배터리는 낙폭과대 시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만 역할 자체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만큼 위에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직. 낙폭과대 해소를 통해서 이번 구간에 사고는 안 칠게 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위험하려면 에코프로가 죽어야 위험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네들이 자금을 2조, 3조로 키우면서 판을 터졌을 때가 이번 시장에 이 수익률이 확산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 계속 시장이 2,5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2억을 좀 좁히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680포인트 고점을 찍고 쉬어가는 우리 증시 반도체주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일 지나고 나서 그다음 목요일장에 우리 장에 반영되는데요. 내일도 마감은 증권통입니다. 고맙습니다.